안녕하세요. 저는 한인복지센터에서 헬스 담당을 하고 있는 미숙케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지금 자택근무를 하고 계시고 자녀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한인복지센터가 여러분을 위하여 맞춤형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여 주실 장김 정형외과 전문의는 MIT 공대를 졸업하시고 템플의과 대학에서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마치셨습니다. 현재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소재하고 있는 노던 버지니아 orthopedic 스페셜리스트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희 한인복지센터에서 이사님으로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장김 선생님의 강의에 앞서 질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장김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아니면 강의를 마치고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화면 밑에 보시면 채팅창이 있는데요. 네모 박스 같이 생겼어요. 그것을 누르시고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타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타입을 하셔서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타입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강의가 끝나고 육성어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헬스 담당자이신 예슬 선생님과 현영 선생님께서 강의를 마치고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제 마이크는 이제 장김 정형외과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존킴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목과 어깨 통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학력은 벌써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순서는 우리가 목과 어깨 구조를 배워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스스로 환자분들도 진단과 거의 치료 방법을 알아낼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증상들을 다 검토해 보고요. 어떤 진단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진단이 나오면은 어떻게 수술을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은 저 같은 의사를 보러 오지도 않고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수술 없이. 만약에 그 방법들이 효과가 없으면 할 수 없이 저 같은 의사를 보러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대부분 짚으시는 데가 목이랑 어깨랑 뒤 등허리 윗부분, 그리고 또 주걱뼈 둘레를 짚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목의 구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목에는 7개의 목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으로 신경이 쭉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 레버마다 목뼈 사이사이에 신경들이 양쪽으로 하나씩 빠져나오면서 8개의 신경이 빠져나옵니다. 그 신경들이 팔로 어깨를 통해서 내려가고 손마디, 끝마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경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신경이 목 부분에서 눌리게 되면은 통증이 목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팔이나 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도 이제 우리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깨 구조를 보면요, 우리 주걱뼈죠. 그 견갑, 골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앞에 있는 요 클라비클, 칼러본이죠. 그리고 팔뼈, 그리고 3개의 뼈가 어깨를 맞춰주고, 이 팔뼈 위에 붙는 근육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회전근이라고 그러는데, 앞부분에 큰 게 하나 있고 윗부분에 하나가 있고 뒤에 2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잘 보시면은 어깨에 문제가 되면은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힘줄들이 염증이 대부분이 생기고 파열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깨의 구조를 이따 얘기할 적에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 등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이랑 어깨를 연결시켜주는 근육들이 많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기 때문에 목이 아프면은 어깨까지 아픈 경우, 문제가 어깨면은 목도 아픈 경우가 되게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랑 어깨랑은 따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떨 적에는 이 연결시켜주는 근육들이 다 뭉쳐요. 그래서 원인이 목이 되든 어깨가 되든 이 근육들은 다 아파요. 뭉치고 아프고 빳빳하고. 그래서 흔히 짚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육들도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로 스트레칭하고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러면 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 통증의 증상. 대부분이 뻐근하기 때문에 못 움직이겠다. 이제 목의 근육이 너무 굳어 있으신 분들은 목이 안 돌아가요. 목 대신 몸 전체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죠. 잠을 잘못 잤을 경우에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대부분은 자세가 나빠서입니다. 이제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일들 많이 하시고 집에서도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자세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근육들이 뭉치고 목에서, 등에서, 어깨에서 근육들이 뭉쳐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증상들이 통증이 손, 팔을 통해서 손까지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러면은 문제는 목의 근육만 문제가 아니라 신경들이 문제입니다. 목에서 빠져나오는 신경들이 눌리게 되면은 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디스크가 볼록 나와서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문제는 목이지만 느낌이 팔, 손가락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통증이 어떤 아픔입니까? 여쭤보면은 저리는 것도 있고 불이 타는 것 같이 아프다고, 화상을 입은 것 같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아프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들이 저리고 불타는 것 같고 쉬식을 하고 있는데도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의심이 되는 게 목이죠. 신경통이에요. 그거는 근육통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환자인가를 많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본인의 진단이 어떤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환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할 적에 이제 목 분야를 보는 거예요. 멍이 있나, 불구스름한 색깔이 다른 데가 있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근육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근육들을 등허리 근육, 목 근육들 다 만져보고 많이 뭉쳐 있나 아닌가를 보고, 그리고 이제 7개의 뼈들도 있으니까 고기를 다 눌러봐야 돼요. 그리고 신경도 작동이 제대로 되나, 느낌이 정상인가, 근육의 힘들이 팔에 있는 근육이죠. 그 근육의 힘이 정상인가 아닌가를 제가 검사를 할 적에 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요 화면 아래쪽 오른쪽을 보시면은 머리를 누르는 그림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에서 빠져나오는 신경들을 자극을 줄 수 있나 없나. 그러니까 뒤로 목을 제키고 한쪽으로 기울인 다음에 머리를 누르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목에 있는 구멍들, 신경들이 빠져나오는 구멍들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팔로 내려가는 게 나타나면은 문제는 팔이 아니라, 아픈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눌리는 목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사를 다 해보고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요. 필요하면은 MRI도 찍어보고, 그래서 이제 진단이 나와야지 치료를 해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정상인 자세예요. 대부분 90% 이상이 보면은 집에서 공부할 적에, 집에서 일할 적에 이제 요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이목이죠.
거북이 목이고 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 등허리가 C형이에요. 원래는 요 S형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자세를 취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서 화면이 낮은 부분에다 놓고서 보게 되면은 목에 있는 근육이 힘이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를 하게 되면은 목에서 빠져나오는 신경들이 자극을 받고 통증이 손까지도 내려가고 저리는 상황이 흔히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특히 우리 학생들 이 왼쪽 아래 화면을 보면은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하죠. 처음에는 편한데 이렇게 5분, 10분이 해도 있다 보면 여기 이 목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를 교정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크린들을 좋은 위치에다 갖다가 놓으면은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대부분의 목이랑 upper back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 외로 물론 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도 있죠. 그러니까 그 7개 뼈 사이에 디스크도 있고 이 연골들이 있는 관절이 있는데 그게 연골이 닳아가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디스크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퉁그러져 나오면은 그게 나오면서 신경을 건드리고 자극을 주면은 신경통이 또 팔까지도 손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자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세 사람의 자세랑 많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한번 봅시다. 직장에서는 아마 이런 올바른 자세를 하시고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위에서 그 책상이랑 데스크도 올바른 높이 그리고 의자도 올바른 높이 화면도 올바른 높이에다 놓고서 다 일을 하게 되는데 집에서 일할 적에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죠. 흔히 또 랩탑을 많이 쓰기 때문에 랩탑은 이제 낮은 데다가 놓고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데스크 위에다가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화면은 높이가 화면 제일 윗부분이 눈이랑 맞아야 돼요. 그리고 화면을 사용할 때 목이 조금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그리고 의자를 사용하실 적에는 특히 등허리랑 허리 받침을 해줄 수 있는 뒷받침이 있는 의자 그리고 의자의 높이는 책상에 따르죠. 책상 높이에 맞춰서 팔꿈치가 책상이랑 수평이 될 수 있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목이랑 척추랑 허리랑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부리지 않고 거북이 목이 안 될 수 있는 자세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진을 그림을 자세히 보시고 집에 있는 환경이 그 장비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잘 알아가지고서 장비도 잘 마련하고 위치도 좋고 이제 대부분이 시작은 이렇게 잘 하세요. 근데 하다 보면은 5분, 10분 후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세를 5분이든 10분이든 그런 정기적 간격으로 시간을 두고서 내가 어떻게 앉고 있나를 봐야 돼요. 아니면은 그 우리 패밀리 분들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세요. 지금 자세가 안 좋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기 자세를 교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익숙해져야지 그 자세에서 계속 있을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퇴근하시고 오시면은 피곤하니까 소파에 이렇게 앉게 돼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바른 자세인데 이게 보면은 목도 휘어 있고 허리도 휘어 있고 근육들이 전혀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카우치 포테이토죠. 그리고 여기 보셔도 이게 또 거북이 목이에요. 등도 많이 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엑서사이즈 볼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운동입니다. 이 공 위에 앉아 있으려면 허리랑 등에 서포트가 없이 앉아 있으려면은 되게 힘들어요. 왜냐? 이 등허리 근육을 다 사용을 해야 되고
히프에 있는 다리 근육도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공에서 떨어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리 두 개를 다 사용을 해야 되고 척추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실 적에도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 공을 하나 사서 30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사서 앉아서 5분에서 시작을 하세요. 5분도 앉아 있기가 진짜로 힘들어요. 그리고 20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지구력을 길러보세요. 그러면은 복근, 허리, 다리, 히프에 있는 근육들이 다 사용이 되니까 다 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요. 거북이 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자랑스러운 자세라고 그러죠. 턱을 뒤로 빼고 이 주걱뼈를 뒤로 당기고 그래서 앉아 계신 이렇게 자세를 하고 있으면은 목에 있는 근육도 목에 있는 구멍들이죠. 신경이 나오는 구멍들이 공간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신경이 눌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깨, 등허리 근육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깨 아까 말씀드렸던 텐든도 비벼서 염증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세에 앉으라 했지 기억이 안 나시면은 턱을 빼고 주걱뼈 뒤로 당기는 자랑스럽게 앉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스크나 퇴행성 관절염. 현재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비가 근육이 작동이 안 되든 그러니까 힘이 약하다고 느끼든 아니면 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신경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느낌을 전달을 못 해주고 근육을 써야 되는데 신호가 근육한테 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왜 그런 증상이 나냐? 목에서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에서 신경이 눌려도 문제가 나타나는 데는 손이나 팔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 신경들이 다 목에서 빠져나와서 팔, 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느 신경이 여기서 눌리냐에 따라서 증상이 어깨일 수도 있고 팔꿈치도 될 수도 있고 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는 이건 정상이에요. 여기 7개의 목뼈가 보이고 디스크도 사이사이의 공간에 있죠. 이 오른쪽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 C형으로 이렇게 생겼던 왼쪽 뼈들이 지금 직선으로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이제 목에 있는 근육들이 다 뭉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죠. 쥐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뼈에도 스퍼들이 뼈가 볼록볼록 나와 있어요. 이게 퇴행성 관절염을 얘기해 주는 거고 디스크 공간도 많이 좁아져 있는 이 사이에 있는 디스크도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들이 빠져나오는 구멍들이 여기들이 있는데 이게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손이나 팔로 내려가는 거예요.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검사를 해보면은 디스크인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MRI를 또 찍어봐야 돼요. 이 왼쪽에 MRI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게 목뼈들 그리고 사이에 디스크 안에도 보면은 이 둘레는 까맣고 안에는 약간 희끗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디스크들이 말랑말랑한 쿠션을 샥 옵조빙을 잘해주는 디스크예요. 이건 좀 나이가 젊으신 분 MRI인 것 같고 이 오른쪽 거 보면은 여기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디스크 뒤로 지나가는 이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디스크들이 제자리에 있고 신경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데 이 환자분은 디스크가 둥그러져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경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신호가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통증은 느끼고 근육이 약해지고 느낌도 저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얘기도 들어보고 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면은 거의 100%가 진단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리스트를 다 적었습니다.
자세 교정. 이거는 환자분이 내가 어떻게 앉고 있나를 보고 아니면 딴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내가 지금 거북이 목이 돼가고 있냐 아니면 똑바로 앉아 있냐 그걸 보시고 그거 좋은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자주 내가 어떻게 앉고 있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고쳐야 되고. 목 운동,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목 엑서사이즈 나올 거예요. 집에서 운동을 못 하신다.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물리치료 처방도 써드립니다. 처방을 받아서 물리치료사 정식으로 가서 배우시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물론 약물도 이제 소염제의 대부분이죠. 여기 에드빌, 알리브, 그리고 타일러놀, 엑세드린 이런 약이 있어요. 이거는 처방이 필요 없는 오버 더 카운터 약이니까 필요하실 적에 드시고 운동도 하고 약도 하고 자세도 다 고쳤는데 계속 아프다. 팔까지 통증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주사까지 그러니까 문제되는 부분에 주사를 놓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 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가 아주 강한 소염제예요. 염증이 있는 거를 가라앉혀 주는 거죠. 제가 아까 뭐 퇴행성 관절염이나 그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아프다고 그랬죠. 그 아픈 이유가 염증이 생겨서요. 부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이제 두뇌한테 신호가 가는 거예요. 통증 신호가. 그러니까 그거를 염증이 있는 걸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놔드리는 게 이 스테로이드 약물 주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하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죠. 이거는 플레이트에다가 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목뼈 두 뼈를 그러니까 한 레버를 갖다가 교정시켜 놓는 거예요. 교정시키고 디스크를 뽑아내고 아니면 뼈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서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을 디컴프레스, 그러니까 만들어진 뼈를 제거해내는 거죠. 뼈를 제거해내고 디스크가 잘못 나와 있는 거를 또 제거해내고, 그러니까 신경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 다시 또 재발이 안 되게 교정을 해놓는 거예요, 뼈를.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수술이니까 이제 최악의 경우에 하시는 게 수술이죠, 이게. 그러면은 이 목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위에다가 이 근육의 사진들을 붙여놨는데 이 지금 5개, 6개 운동들을 아주 쉬워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한 2분이면 하루에 할 수 있는 건데 되도록이면은 하루에 3번, 4번까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거는 shoulder roll이죠. 이거는 우리 이 주걱뼈를 움직여주는 이 뒤에 근육들을 다 사용을 하면서 뒤로 돌리고 앞으로도 돌리고 10번씩. 그리고 shoulder shru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위에 있는 근육을 사용을 해서 주걱뼈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 돌리는 거. 여기 이제 목에 있는 근육들을 사용을 하면서 좌우로 10번씩 스트레칭을 하고 또 옆으로 당겨주는 거 이게 다 스트레칭이죠. 10번 10초 동안 왼쪽 오른쪽 당겨주시면은 이 옆에 있는 근육들을 다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헤드로 요 앞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 얼음 스트레칭 10초 동안 왼쪽 오른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ehind the back stretch.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2분밖에 안 걸리는 건데 이거를 집에서 뭐 1시간에 한 번씩 하셔도 되고 가족분들이 많으시면 같이 하셔도 되고 오래 걸리지 않는 어렵지 않은 스트레칭이니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멤버십이 있으신 분들 요새는 못 다니시지만 아니면 집에 이런 운동 기구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등허리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이에요. 스트레칭이 아니라 근육 강화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풀다운이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레티스머스 도르사이라는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고 이거는 뒤로 당기기, seated row. 그러니까 이거는 등허리에 있는 근육 전체를 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뒤에 있는 등허리 윗부분의 근육들을 강화시켜 줘야지 앉아 있을 적에 편해요.
그러니까 근육들이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resting tone, 쉬는 상태에서도 근육들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놓으면은 앉아 있을 적에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북이 목이랑 등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이거를 쉽게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 전 슬라이드는 스트레칭 목 그리고 등허리에 있는 주걱배를 둘러싼 근육들을 스트레칭을 하는 거였는데 이 운동들은 제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어깨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깨 통증 대부분이 이제 어깨 짚으시죠. 근데 여기가 아프다고 그러시는 분도 많고 요 어깨 뒷면이 아프시다고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어깨가 아프시다고 오시는 분이 진짜 어깨 때문에 아픈 거냐 아니면 목 때문에 아픈 거냐를 저 같은 의사는 항상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개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깨에 진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깨를 사용할 때 아프시다고 많이 하시고 잠 잘 적에 그쪽으로 눕기만 하면 아프다고 그러고 동작이 예전 같지 않다, 팔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특별히 부상을 당해서 뭐 다쳐서가 아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서서히 이런다 그러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러면은 어깨에는 어떤 진단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오시는 어깨 통증은 오십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작이 굳어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동작이 팔이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요새는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옷을 입고 벗고 하는데 힘듭니다. 등허리 때밀기 하기가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갑자기 움직이는 거 이제 뭐가 떨어져서 생각도 안 하고 잡으려고 리치아웃을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십견의 문제는 어깨의 제일 깊숙한 레이어. 그러니까 이제 근육보다 더 깊고 힘줄보다 더 깊고 뼈랑 뼈를 연결시켜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캡슐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이죠. 그게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지고 아주 빳빳해져요. 그래서 이걸 올리려고 그럴 적에 환자분이 올리던 딴 사람들이 팔을 잡고서 올리던 그 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십견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회전근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맨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4개의 힘줄이 팔뼈 위에 붙어 있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부러지고 찢어지고 파열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마찰이 심해서 염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 레벨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적에 뒤로 뭐 차 백시트에 있는 걸 꺼내려고 리치를 했을 적에 아픈 환자분들도 많고 그건 이제 염증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요 두 번째 거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석회예요. 이게 칼슘이죠. 원래는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데 칼슘이나 석회가 여기에 고여 있으면은 그 둘레에 있는 이 텐던들, 힘줄들에 아주 강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깨 문제 중에 석회화 회전근개 건염이 제일 아파요. 이거는 제가 환자분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갈 적에 진단이 나와요. 그분 아픈 분들은 아픈 쪽을 감싸는 거예요. 막으려고. 이 의사가 와가지고서 내 어깨를 만지면 아플 텐데 그래서 겁이 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의 반응을 보면요, 이거는 칼슘 텐더나이티스인 것 같다라는 감이 오죠. 제가 환자분을 검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이 힘줄도 파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 찢어진 거죠. 요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 이 힘줄이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기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근육이 아무리 당겨도 그 관절이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어깨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요 중간 엑스레이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있죠. 요 휴머 헤드도 이렇게 아주 동그랗고 이쁜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예전에 있었던 연골이 다 닳아버려서 지금 뼈랑 뼈가 비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가지고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동작이 거의 굳어가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목에 대한 의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깨가 아프지만 이 통증이 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환자분을 제가 봐드립니다. 그럼 이제 신체 검사, 제가 이제 또 보죠. 어깨를 보고 멍들은 데가 있나 없나, 뭐 부상 당하신 게 없으면은 뭐 멍들은 분들은 거의 없고요. 이제 뼈도 여기저기 근육도 다 눌러보고 아픈 데가 어딥니까 알아보고 이제 동작도 찾아보고요. 환자분 보고 움직여 보라 그러고 제가 또 팔을 잡고 제가 또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동작이 똑같은가 다른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에 있는 근육들의 힘을도 봐야 되죠. 만약에 파열이 있으면은 힘줄에 파열이 있으면 아무래도 약하겠죠. 통증도 심하고. 그리고 목도 다시 또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에서 원인이 돼서 어깨가 아픈가 아닌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엑스레이, 어깨 엑스레이입니다. 뼈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연골 공간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없는 엑스레이죠. 골절도 없고. 이 오른쪽 엑스레이를 보면요. 여기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 휴머 헤드랑 이 주걱뼈 위에 있는 이 공간이 좁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에 관절염이 있고 요 뼈 사이에 있던 힘줄이 텐던이 찢어져서 지금 공간에 이 사이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엑스레이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에 안 나타난다. 엑스레이가 정상이다. 그런 분들은 이제 또 MRI를 찍어보죠. 요 왼쪽에 있는 화면에는 정상적인 MRI고 보면 뼈도 있고 이게 이제 근육이에요. 이거는 이제 회전근 중에 하나인데 이 까만 부분이 힘줄이고 여기 뼈에 와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당기면은 이 팔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오른쪽 MRI를 보면은 이 힘줄이 까매야 되는 게 여기 없어요.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붙어 있던 게 끊어져서 이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넥션이 없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근육이 아무리 당겨도 이 뼈가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의 움직임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이 심할 거고 비비니까 예전에는 힘줄이 사이에 있어서 그 마찰을 막아줬는데 없으니까 움직임이 비정상이에요. 염증이 생기고 통증도 심하고 밤에 잘 적에 이쪽으로 누우면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증상을 가지고 오시고 제가 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 찍든 MRI 찍든 이렇게 보면은 진단이 나와요. 이거 중에 하나. 그죠? 그러면 이제 수술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얼음찜질. 어깨에는 얼음찜질을 하시고 아까 목 얘기할 적에 말씀을 드렸듯이 소염제를 복용하셔도 도움이 될 것이고 물리치료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근육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하신 분들은 주사도 맞으세요.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거를 가라앉혀주기 위해서 주사를 놔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통증이 가라앉으면은 집에서도 운동 계속 꾸준히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해드리죠. 이제 물리치료에 진단들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처음에는 통증을 가라앉혀야 돼요. 물리치료사한테 가시면은 초음파나 그 전기파로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 그러니까 통증을 덜어주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근육을 갖다 키워주는 운동을 가리키죠.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환자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배워야지 지식을 얻어야지 시간 투자를 하고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종 환자분들이 와서
통증을 없애주세요 하는데 나는 좀 편하게 나을 수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만 먹고 나아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을 봐드리기 또 힘들고.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배울 거 배우고 집에서도 혼자서 운동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있으신 분들은 나아지는 분이시고, 쉽게 약 먹고 누워서 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아픈 통증이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는 운동을 계속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복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를 다니셨으면 물리치료사한테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얻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운 거를 집에서 스스로 사용을 하면서 자기 몸을 보호해 주는 거죠. 물리치료까지 다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최악의 경우에 다음 단계는 수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는 이 힘줄이 파일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끊어졌죠? 여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꼬매놔야 돼요, 여기다. 그래서 뼈에다가 여기다가 나사를 받고 이 나사에 연결되어 있는 실밥을 요 텐든에다가 꼬매서 묶어 놓으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던 힘줄이 뼈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저절로 텐든이 뼈에 붙는 거죠. 이게 아무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근육 운동을 하셔서 동작을 되찾고 힘도 되찾고 그럼 이제 통증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나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아까 이거 나왔던 거 재방송인데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연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해서 이만큼 째개고 여기에 있는 뼈를 도려내고 여기다 쇠 부품을 갖다 넣는 거예요. 무섭죠? 쇠를 놓고 또 주걱배에다가는 플라스틱 피스가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에는 쇠랑 플라스틱이 들어갔으니까 신경이 없어요. 신경이 없다는 거는 느낌이 없다는 말이에요. 느낌이 없으면 통증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공관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total shoulder replacement. 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해피하세요. 예전에 있었던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어깨에 이제 진단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십견은 증상이 아프죠? 동작 범위가 많이 줄어요. 환자분이 올리던 제가 들고서 올리던 범위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깊숙이 있는 막이 염증이 심하고 두꺼워지고 빳빳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수술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깨에 관절에 카메라를 넣어보면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이렇게 새빨개요. angry하죠? angry하게 보이는 거예요. inflammation이에요. 염증입니다, 이게. 이러기 때문에 동작이 굳어가는 거예요.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 수동 범위랑 능동 범위랑 똑같아요. 얘가 너무 빳빳해서 캡슐이. 엑스레이 찍어봐도 정상으로 나오고요. MRI 찍어도 정상으로 나와요. 끊어지고 부러진 게 아니니까 구조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캡슐이 그냥 두꺼워진다는 것밖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물리치료를 하죠.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염제도 드셔야 되고 근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걸 푸시를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밤을 설치는 분들 그 정도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주사를 권해드리죠. 주사도 이것도 스테로이드 주사예요. 스테로이드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관절 안에 스테로이드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있던 새빨고 심하게 염증이 있는 게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다는 거는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통증이 없어져서 동작이 저절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통증은 없어지되 동작은 아직도 굳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해서 그거를 팽창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다니시고 거기서 무슨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배우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고 대부분이 주사 맞고 스트레칭하고 오시면은 한 달 반 안으로 많은 차도가 있어요.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은 되게 드물어요. 건염, 그러니까 이제 rotator cuff, 회전 근개에 염증이 있다. 구조적으로 찢어지고 파열된 거는 아닌데 염증만 있다 이거예요. 신체 검사를 해보면은 동작도 좋고 힘도 좋은데 좀 아플 뿐이에요. 엑스레이나 MRI 찍어도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런 분들은 얼음찜질하고 소염제 드시고 물리치료를 가시든 아니면 집에서 운동을 하시던 근육만 강화시켜 주시면은 여기에 비벼서 마찰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아요. 저절로. 심하신 분들은 주사도 놔드리는데 주사 안 맞고 수술 안 하고 운동으로서 소염제랑 같이 복용하셔서 해결되는 경우가 제일 높아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회화 회전근개 건염. 이게 있으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있으면은 대부분 수술하시는데 이거보다 작은 석회가 고여 있다, 칼슘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 있는 걸 가라앉혀 준 다음에 운동을 하셔가지고서 여기에 마찰을 줄여주게, 그리고 통증만 가라앉는다면은 그다지 수술까지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관절경 수술로 여기에 있는 칼슘을 제거를 해내고, 제거한 후에 봤을 적에 그 텐든에, 그러니까 힘줄이죠,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그거는 파열된 텐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꼬매서 다시 리페어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물리치료를 하셔야 되고 회복을 하시고, 이렇게 회전 근개 파열, 로테이터 커프 텐든 테어 있으면 이게 한번 끊어지면은 이게 저절로 여기로 와서 수술 없이 연결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육이 계속 당겨서 찢어진 게 커지면 커지지, 그러니까 근육이 점점 벌어져서 멀리 시간이 가면서 멀리 가 있지 이게 저절로 가서 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치료를 해도 별 효과가 없고 MRI 찍어보면 찢어진 게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수술 얘기가 나오죠.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나사를 받고 거기에 나사에 붙어있는 실밥으로 텐든을 꼬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를 여기에다 당겨서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하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당겨 놓은 힘줄이 뼈에 저절로 아무는 거예요. 그리고 붙으면은 이제 근육 강화시켜 주시는 운동을 하는 거고 동작을 되찾아야 되는 거고. 퇴행성 관절염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엑스레이 보면은 연골이 전혀 없고, 이런 거를 수술 전에 나 죽어도 수술 안 하겠다 그러면은 주사를 놔드리는 거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거고, 이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운동 강화시켜 근육 강화시켜 주시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참다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하는 게 이 인공관절 대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목에 대해서도 어깨가 아픈 이유가 목 때문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목에서 신경이 눌리냐 아니냐 그거를 검사를 해봐야 되고, 그것도 이제 엑스레이나 MRI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목에 있으면은 어느 레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거를 보고서 이제 목에 적합한 물리치료를 하시든지 주사를 맞아 보시든지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깨 근육에 대한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바깥으로 돌리는 거죠. 요 겨드랑이에 지금 겨드랑이에 수건을 갖다 놓고 이 고무줄은 이 문에다가 묶어 놓고서 이제 바깥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뒷면에 있는 주걱뼈 external rotator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입니다. 이 타올을 왜 여기다 끼냐? 이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 근육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수건이 여기 있는 게 땅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반칙이에요. 팔꿈치를 옆에다 몸에다가 딱 붙이고서 이 고무줄을 당겨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용해야 되는 근육을 사용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강화시켜줘야 되는 근육이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는 옆에 대고 바깥으로 당기는 거 10번,
그리고 반대로 안으로 당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건을 놓고서 안으로 10번 당기고 고무줄을 잡고 뒤로 당기는 거. 그러니까 바깥으로 돌리는 거 10번, 안으로 돌리는 거 10번, 그리고 뒤로 당기는 거 10번. 이게 한 세트인데 하루에 적어도 3세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이 주걱뼈, 로테이터 커프 근육, 앞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게 운동이 다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네,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진단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50견들 회전 근개에 대한 문제들, 목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 어깨에 있는 관절염, 목에 있는 질환들, 그게 이제 디스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목이 아프시다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자세예요. 비정상인 자세 때문에 아프신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자세를, 좋은 자세를 취하는 거, 거북이 목 안 되는 자세를 취하는 자세 교정만 해줘도 많은 목이랑 upper back, 어깨들 통증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어떤 증상들이 목에 대한, 어깨에 대한 질환들이랑 같이 가는 증상들인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신체 검사를 해보면은 진단이 나오고 어쩔 때는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진단이 도움이 되고 아니면 MRI까지 가야지 되는 진단들도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열찜질이든 얼음찜질이든 아니면 교체해 가면서 하셔도 도움이 되고 소염제는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근육 강화시켜주고 자세 교정해주는 게 제일 효과가 있는 시간 투자의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할 수 없이 해도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별 도움이 없다. 그러면은 저를 보러 오셔야 돼요. 수술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제가 이제 검사를 해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질문들을 벌써 많이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둘러볼게요. 어떤 분은 고혈압과 목, 어깨 통증이 관련이 있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있을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 너무 높으면은 그 프레셔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목 뒤 그리고 두통이 아플 수가 있고 반대쪽으로도 그게 가망성이 있죠.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목이랑 스트레칭 운동, 근육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보세요. 그게 도움이 되면은 혈압도 내려갈 수가 있고 아니면 혈압 때문에 그렇게 아프신 거면은 아무래도 내과 의사분 가서 보셔야 되고 심하신 분들은 심장내과도 가서 보셔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스트레칭이랑 근육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을 우리 리뷰를 했는데 그거를 사용해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 전체가 다 아프다 느끼시는 분들은 목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어깨만 아프다 그러면 여기 어깨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통증이 어깨 말고 팔목 밑으로까지 통증이 내려간다. 그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보면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컴퓨터 보면서 직업 때문에 문제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구들, 장비들을 높이를 잘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는 데스크 높이가, 의자 높이가 잘 맞을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그 데스크는 뭐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집에 가지고 계신 거를 사용하셔야 되고 의자를 그러면 높이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따로 사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랑 발의 각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팔꿈치가 데스크랑 수평이 된 레벨에서 똑바로
거북이 목이 안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게 그런 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이제 어깨랑 목 외로 해당이 안 되는 질문들도 하셨는데요. 팔꿈치가 아프시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팔꿈치가 아픈 부분이 많은 분들이 여기일 거예요. 바깥쪽. 이거는 테니스 엘보입니다. 테니스 엘보니까 이거를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화면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거를 스트레치를 해주셔야 돼요. 팔꿈치를 쭉 펴시고 손목을 아래로 내리고 이거 당기고 반대쪽으로 뒤로 당기는 스트레칭. 그러니까 요 팔꿈치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붙어있는 힘줄들을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닌데 되게 흔해요. 테니스 엘보가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손을 사용할 적에 쥐고 들고 할 적에 요 뒷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바깥쪽까지 가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항상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스트레칭을 하시고 테니스 브레이스도 요 포어암에다가 찰 수 있는 거 낮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얼음찜질 하시고 그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다 얼음찜질도 하고 소염제도 먹고 하는데 차도가 없다. 그러면 이제 저를 보러 오셔야 돼요. 다음 단계가 주사고 주사를 두세 번 놔드리다 보면은 이제 수술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뭐 거북이목 어깨 통증 그건 제가 커버한 거고요. 오시견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컴퓨터에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안 되셔도 한글로 유튜브에서 한글로도 찍어도 목에 대한 운동들 스트레칭법 그리고 근육들 강화시켜주는 운동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비디오를 사용해서 찾아보시고 따라 한번 그 검사를 해보시면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보시고 저거는 내가 따라 할 수 있겠다 하는 거를 집에서 따라 해보시고 근육이 힘이 붙으려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별 효과가 없을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꾸준히 해보시고 이게 나아지나 안 나아지나 그때 가서 이제 한번 어세스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질문들 딴 분들 오늘 하신 거 있나 한번 볼게요. 이제 오늘 세미나 한 거는 이제 이게 녹음이 되고 비디오는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낮에는 괜찮다가 주무실 적에 손이 저리는 분, 그러니까 이제 손도 이제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신경이 3개의 신경이 손에 가서 감각을 전달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팔목에 문제가 있어서 carpal tunnel syndrome,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이 지나가는 게 팔목에서 눌리면은 요 3개의 반, 그러니까 요 4손가락이 감각이 저려요. 감각이 떨어지고 잘 적에 특히 저녁 때 감각이 이상하고 그게 carpal tunnel syndrome이고요. 액기손가락이랑 요 4번째 ring finger 바깥쪽이 감각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신경이에요. ulnar nerve.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보면은 팔꿈치 요 안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톡톡 쳐보면 여기가 funnybone이거든요. funnybone이라서 여기 뒤를 지나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은 액기손가락이랑 이 손가락의 느낌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carpal tunnel 있으신 분들은 특히 흔히 약국에 가서 팔목 브레이스를 하나 사시고 밤에 주무실 때에만 그걸 차고 잡으세요. 밤에 잘 적에 팔목이 이렇게 구부러졌던 아니면 바깥으로 구부리고 주무신 분들은 신경이 밤새도록 자극을 받고 8시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또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경이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브레이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그 신경을 갖다가 쉴 수 있게
당분간이라도 몇 시간 동안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신경이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 액기손가락이랑 링핑거에 아프신 분들은 밤에 주무실 적에 팔꿈치를 수건으로 감싸세요. 그래서 밤에 잘 적에 구부리고 자지 않게. 그러니까 팔꿈치도 피고서 신경이 편한 자세에서 몇 시간 동안이라도 잘 수 있게. 그러니까 요거는 carpal tunnel syndrome이고요. 요거는 cubital tunnel syndrome이라는 건데 이거는 신경 문제죠. 그러니까 신경이 쉴 수 있게 그 자세를 밤에 주무실 때만 그렇게 취해 보세요. 그리고 딴 거는 제가 그 세미나를 하면서 거진 다 커버를 한 것 같은데. 네, 장 이사님. 그러면 잠깐 장 이사님 그 목이 많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잠깐 어디 다녀오시면 저희가 All of Us에 관해서 잠깐 프로그램 소개하고 그러고 나서 어르신들 그리고 자녀 있으신 분들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장김 이사님, 네, 강의 너무 잘 들으셨죠? 저도 오늘 몰랐던 거 너무 많이 알게 되었고요. 저도 그냥 요즘에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목도 너무 아프고 어깨도 너무 아픈 게 제가 계속 온열 찜질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냉찜질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아마 냉찜질을 제가 오늘부터 좀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장김 이사님께서 잠깐 쉬시는 동안 저희 All of Us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All of Us 프로젝트는 NIH 국립보건원에서 주관하고 있고 좀 더 건강한 사회 그리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건강 데이터 모집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저희가 옷을 살 때 양장점이나 양복점에서 맞춰 입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이런 비싼 옷을 사지 않아도 일반 기성복을 취향에 맞게 골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러버스 프로젝트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각 인종에 맞는 의료, 즉 우리 아시안에게 꼭 맞는 맞춤형 의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국립보건원에서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인종별로 많은 건강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장질환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플라빅스는 저희 아시안들에게는 45%밖에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 약이 주로 백인들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코로나를 보시면서 참 암담하지 않으세요? 언제 백신이 나올지, 그리고 치료제가 나올지, 그리고 나온다고 해도 미국에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저희 아시안, 즉 한인들에게 맞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러버스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아시안에게 맞는 맞춤형 의료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서를 보내드릴 때 이 프로젝트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첨부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장김 이사님 이제 들어오셔도 되는데요. 물 좀 마시고 오셨나요? 이사님? 너무 제가 짧게 했나요? 네, 마이크는 이제 장김 이사님과 저희 현영 선생님, 예설 선생님께서 질문을 어떻게 하실지 마이크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타이프하시기 어려우셨던 분들 제가 이제 육성으로 질문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여기 큰 스크린을 보시면은 아래 중간쯤 Participant라고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눌러보시면은 오른쪽에 Participant가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아래 보시면은 이제 제가 현영 선생님께 손을 들여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거기 아래 버튼 중에 한 버튼이 Raise Hand라고 돼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한표욱 선생님께서 이렇게 네 그렇게 눌러주시면은 옆에 이렇게 손바닥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계속 눌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차례로 한 분씩 뮤트를 꺼드릴게요. 그러면 마이크가 켜지고 그때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질문이 계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밴 듀슨 선생님 언뮤트 해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참 좋은 말씀 많이 듣고요. 네, 사실 저는 많이 엄마가 저를 기를 때 조심을 많이 시켜서요. 많이 조심하다 보니까 참 지금 박사님한테 들은 말씀이 참 굉장히 저기 하네요. 그래, 참 우리 한국 분들 개척해서 하니까 참 고맙고요. 이제 나도 그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안 아팠다 보니까. 그런데 의사한테 안 갔거든요. 지금 오늘 박사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반갑고요. 내가 메모도 했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다 늙어지니까 늙으면은 그런 상황이 되겠지 하고, 네, 하여튼 정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레이스 안 선생님 제가 언뮤트 해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한 2달 전에 손목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깁스는 풀르고 브레이스를 한 상태인데요. 거의 병원에 가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오른손을 거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시간을 그냥 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하는 걸 하라고 하는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없고 자고 나면은 어깨와 이 어깨 안 쪽지라고 하나요? 거기가 많이 아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특별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저하고는 조금 다른 거니까 저는 손목에 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편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달이 된 뼈는 네, 엑스레이 상으로는 다 아물었다고 나왔나요? 엑스레이에서는? 그러면 엑스레이 상으로는 아물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2달이 돼서 기부스를 하셨고 이제 기부스를 지금 떼신 상태에서 손이랑 팔 전체를 사용하시는데 좀 힘드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거의 연필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먹을 쥐기가 힘들다 이거세요? 네, 주먹도 힘들고 이게 연필 쉽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부스를 풀르신 후에 물리치료나 이런 데를 다니셨어요? 지금은 물리치료 안 하고 다음 주부터 예약을 했는데 네. 너무 잘 때 많이 아프니까 팔이 너무 아프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지금 선생님이 이거 강의를 지금 손가락도 그렇지만 팔목도 동작을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뜨뜻한 물을 받아 놓으시고 손을 손목까지 담그세요. 한 5분 동안, 10분 동안. 네. 뜨뜻한데 10분을 해야지 피순환이 좀 되고 모든 소프트 티슈가 부드러워져요. 그럴 적에 이제 손가락 움직이는 거는 물 안에서도 그냥 이거 스트레칭 해보세요. 주먹 쥐는 게 목적이니까. 네. 그리고 팔목 움직이는 것도 손으로 해석이 안 되면 반대쪽 손으로 당기세요. 아래로도 내려보고 뒤로도 당겨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깨 동작이 어떤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팔목을 다치셨기 때문에 이 팔 전체를 제가 보기에는 다 사용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주걱뼈, 그 뒤에 있는 등허리 근육들이 약해져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아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비디오 있죠.
슈업 비디오랑 어깨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비디오, 네. 그리고 앞에 당겨주고 뒤로 당기는 거, 이거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걸 하시면은 어깨는 좀 많이 풀어질 거예요. 근데 낮에는 별로 많이 아픈 걸 별로 못 느끼겠어요. 근데 밤에 자고 나서 새벽에 엄청나게 이 뭐라고 그러나 이걸 팔이 아니라 팔 안쪽 거기가 많이 아프거든요. 어디? 거기 말고 여 안쪽 안에 팔 안쪽 팔 뒤가 아니라 팔 예. 여기요? 쪽이 더 안에 여기 어깨 쪽 쪽지라 그러나요? 예, 거기가 너무 아파요. 겨드랑이요? 네, 겨드랑이 겨드랑이라고 그러나 그 뼈 이 뒤로 그게 위로.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가 이게 목에 관련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시려면 자세 한번 잘 보세요. 거북이 목 했을 적에도 여기까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 스트레칭, 어깨 근육 강화하는 거 운동해보시고, 물리치료가 다음 주에 스케줄이 벌써 잡혀 있으면요, 네. 그냥 다니시면 돼요. 거기서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다니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예. 거기서 이런 운동 하라, 집에서도 하라고, 목에 대해서, 어깨에 대해서, 팔목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오케이. 예. 다가. 예. 고맙습니다. 아무도 없으면요, 큰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전기가 온 데는 그 표현을 하시는 게, 그거는 신경통이에요. 신경통이라서 이제 목에서 빠져나오는 신경들이 여기서 자극을 받는데 그 신경이 가는 부분이 요 등허리 뒤쪽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스트레칭 하는 목 운동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 등허리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시는, 그러니까 하루 일반 생활 하실 적에 자기 목의 자세가 어떤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딴 사람 보고 봐달라고 그러세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나. 하루에 몇 번씩 보고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북이 목을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신경이 자극을 하루에 지나면서 많이 신경이 자극을 받고 있으면요, 저녁 때 뭐 설거지를 하실 적에 벌써 이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힘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자극을 받으면 그 신호가 많이 가는 거예요. 저 뒤로. 제가 보기에는 목하고 연결이에요. 팔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을 갖다 사용할 적에 신경이 당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당기게 되면은 신경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깨, 목, upper back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셔야지 그런 자극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일을 하시면서 자기의 자세에 텐션을 많이 두셔야 돼요. 일을 어떤 상태에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일하실 적에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생선은 자를 적에 그 테이블 높이를 조정을 할 수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잠 잘 적에 뭐 특별한 자세는 없고, 이제 벽에가 필로우가 어떤 거냐를 이제 잘 보셔야지 돼요. 네. 이제 너무 높여가지고서 잘 적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면은 또 안 되겠죠. 네. 너무 낮아가지고서 완전히 뒤로 제껴져가지고서 자는 것도 안 좋고요. 적당히 여기 그 머리 밑에 분을 어느 정도 서포트랑 목이랑 서포트를 해줘서 좀 뉴트럴하게 잘 수 있는, 목이랑 등허리랑 얼라이먼트가 그런 필러를 찾으셔야 돼요. 이제는 미셸 한 선생님 언뮤트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7시 반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셸 한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도 오른팔을 많이 쓰는데요. 이 날개뼈하고 목 주위가 욱신거리고 좀 이렇게 쇼킹 받은 것처럼 일을 좀 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제 딸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팔이 넘이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팔이 넘이 되는 게 거의 매일 그래요? 아니면 가끔가다 그러는 거예요? 가끔씩이요.
가끔씩 그러면은 밤에 잘 적에 어떤 네. 자세로 취하고 자나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아, 예. 하나를 누르고선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네. 장기적인 시간 동안 눌려 있으면은 네. 너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앉아 있을 적에도 다리를 접고서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은 이제 피순환도 안 되고 눌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은 헛디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은 자기 기능을 잃기 때문에 네. 감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프레셔의 압력이 있던 게 없어져서 피순환이 되고 되돌아오면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이 어려요? 16살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걸 것 같아요. 일어났을 적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밤에 자고서 일어날 때만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밤에 잠자는 자세가 문제일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제가 날개뼈하고 어깨가 아팠는데 어느 날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 증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파서 못 일어날 정도라고 했다고요? 예, 목을 못 돌리겠더라고요. 저절로 제가 풀어졌어요? 예, 근데 그게 네? 저절로 풀어졌어요? 낫긴 낫어요? 한참 누워 있다가 슬슬 목을 풀면서 옆으로 간신히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기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보다는 마사지 해주는 제 언니한테 갔었어요. 그래서 목을 막 풀어주는데 그 증상에는 왜 그런가요?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러셨죠? 말씀해 저는 미용사예요. 팔을 많이 쓰시는 분. 네, 오른손을 많이 쓰죠. 그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overuse, 너무 사용을 하셔가지고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니까 그 목이랑 upperback 스트레칭 하는 게 중요한 게 직업상으로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야지 돼요. 물론 마사지 받는 것도 괜찮고요.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 강화시켜주는 거는 등허리 뼈보다는 이제 어깨, 이제 하시는 일이 대부분 보면 이제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하시죠.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까 회전 인대랑 근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rotator cuff strengthening exercise를 필수적으로 everyday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직업이 그러시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미용 열려 있는 상태예요? 아니요, 못해요. 5월 29일 날 오픈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타서요. 그 운동을 하세요. 네. 이제 열자마자는 이제 진짜로 이제 바쁘실 거니까 지금 근육을 키워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니나 정 선생님께 언뮤트 해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에 Dr. Kim 네 분의 질문이 아직 대답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현영 선생님께서 혹시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네, 잠시만요. 이제 니나 정 선생님. 잠시만요. 혹시 니나 정 선생님 뮤트 하셨나요? 제가 언뮤트가 안 되네요. 일단은 그럼 이제 되는가요? 네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강의가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계시니까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그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수영을 한 20년 동안 했어요. 한 30년 가까이. 그래서 그 수영이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수영으로 인해서 더 무리를 준 건지 제가 그걸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선생님을 만나러 갈 적에 MRI 사진을 찍어서 갈까요? 아니면은 만나 뵙고 그 MRI를 찍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메릴랜드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 조금 멀기는 하거든요. 그렇게 또 하나 돼 있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파스처가 중요하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컴퓨터 문제도 있지만 혹시 그 피아노의 그 파스처가 이 어깨에다가 영향을 많이 줄까요? 예. 질문은 그게 답니다. 제일 간단한 거는요. 피아노의 파스처가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제 피아노 치실 적에 앉아 있는 의자는 네. 척추에 서포트가 없는 의자예요. 예,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이제 허리, 목 근육을 사용을 해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네. 파스처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서 피아노를 치면서 앉아 있을 적에 거북이 목이 안 되게 자기 자세가 어떤 건가를 자주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물론 복근이랑 등허리 근육 강화시켜주는 운동 많이 네네. 그리고 수영은 어떤가요? 수영을 오래 하셨는데 수영을 할 적에 아프세요? 근데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상적인 팔만큼 이 팔을 돌리지를 못하죠. 수영을 하는 그 스타일이 자유형이세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자유형이죠. 자유형. 오케이. 그 수영이 이게 돌아가는 게 오버헤드 액티비티거든요. 네네. 수평하지만 그래도 이제 앉아서 그거 수영하는 그 제스처를 해보면 이게 over the shoulder 하는 로테이션을 해주는 이 작동이기 때문에 이게 그 회전 인대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수영하는 그 자체는 좋은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비디오 있죠. 네네. 고무줄 가지고서 바깥으로 돌리는 거랑 안으로 돌리는 비디오 보여드린 거, 그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셔야지 돼요. 수영을 하려면은. 네네. 그리고 MRI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꼭 찾아뵙고 싶거든요. 대부분이 제가 먼저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면은 MRI 처방을 제가 써드려요. 예, 예. 근데 예, 알겠습니다. MRI를 먼저 찍고 오고 싶다 하시면은 주치 의사분한테 처방을 받으셔서 MRI 찍고 오셔도 돼요.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현영 선생님을 언뮤트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귀한 세미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미나 중에 보내주신 질문 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shoulder correction brace 같은 도구들이 도움이 될까요? 입니다. 그 이제 팔자 브레이스랑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리서치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도구를 써가지고서 내가 자세를 고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제가 이제 사용을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대로 individually try를 해보시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럼 계속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사용을 해도 뭐고 별거 도움이 없다 그러면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새끼손가락이 늘 저리고 안 좋은데 말씀을 듣다 보니 C8에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어떤 운동 방법이 좋을까요?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이제 애기 손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둔하면은 대부분이 문제 있는 부분이 팔꿈치예요. 물론 목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두 군데가 둘 다 겹칠 수가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밤에 주무실 적에 팔꿈치에다가 수건을 감싸서 팔꿈치를 구부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밤에 주무실 적에 되도록이면 팔꿈치가 쭉 핀 상태에서 여기 지나가는 신경이 쉴 수 있게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 먼저 트라이를 해보시고 안 되면은 저를 보러 오시든지 아니면 목에 대해서 이것도 하시지만 목의 운동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잠잘 때 항상 아이한테 팔베개를 해줬는데요. 요새는 애가 잠들면 손이 너무 아파서 팔을 살짝 빼는데 그래도 손이 이제는 밤에 아파서 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을 감고 자면 혹시 통증이 없어질까요? 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팔 어느 부분을 아이가 비고 자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고서 자는 거는 물론 트라이를 해보세요. 근데 이 눌리는 데가 팔꿈치면은 증상이 액기손가락일 거고, 아이가 팔목을 비고서 자면은 이 손가락 이 세 개의 반이 저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세 손가락의 문제면은 브레이스를 팔목에 차고 주무시고, 액기손가락이면은 팔꿈치에 그거를 감고 주무시고, 아니면 뭐 두 개를 다 해보셔도 되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요. How to treat back spasm during the sleep? 입니다. back spasm. 그러니까 이제 로우백이면요,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돼요. 로우백은 제가 오늘 커버는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복근이랑 이제 이 허리에 있는 복근이랑 허리 부분에 근육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 제가 커버를 안 했기 때문에 유튜브나 다른 비디오에 찍어 보시면은 그 운동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거기 비디오 보면서 요새는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약물 주사 치료 효과는 얼마나 몇 개월 또는 몇 년 갈 수 있나요? 이것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물리치료하고 집에서 운동도 하는데 계속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약물 주사 얘기가 나오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는요, 개인별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에 얼마 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반응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뭐 2주밖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2, 3개월 정도는 가는데 운이 좋으신 분들은 2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를 맞고 아예 효과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사 한 번 맞고서 다시 전혀 재발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사를 맞아 보기 전에는 누가 누군지를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네, 선생님. 지금 7시 반이 지금 다 됐어요. 아마 선생님들 듣고 계시다가 저희가 7시 반이 되면 이게 완전히 클로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장김 이사님 다시 모시고 다음 편에는 허리 통증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김 이사님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고요. 모든 질문에 답변이 되셨으리라 믿고,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평가서 나갈 때 그쪽에다가 살짝 한번 여쭤봐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저희가 이제 이메일로 나갈 때 평가서가 있을 텐데요. 그 평가서에 꼭 평가를 해주시면, 장김 이사님 평가가 아니고요. 저희 세미나 저희 한인복지센터에서 어떻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나, 이런 거를 선생님들께서 세미나 다른 세미나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 강아지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쿠키를 달라고 막 울고 있네요. 네,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마지막에 육성으로 질문하신 분, 녹화가 되는 것이 싫은 분들이 계시면은요,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제가 이 채팅에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링크 보내드렸을 때 제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렸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세미나 끝나는 대로 저희가 링크, 평가서 설문지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요. 지금 질문하실 분, 평가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미팅 엔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